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코너죠. 을처럼 연애해도 갑으로 사랑받는 연애보감 시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연애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도 정말로 실패의 역사를 써보자면 끊임없이 나올 만큼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그런 저 같은 실패를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만들었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들게 됐으니까 부족하더라도 함께 봐주시고요.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평화롭게 여러분의 사랑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양말 짝을 맞추기라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가운데 익숙한 사례 하나를 얘기해 보겠대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요. 걔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야 돼.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걔가 실수를 한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고 이별을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이별을 통보해 왔을 때 대략 한 달 정도는 이런 생각에 확실히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더 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 바이런 KT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은 당신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거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떠나겠다는 의사 안에 넣어 놓은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래요. 그가 내게 돌아와야 한다는 게 정말 진실이야? 라고 질문을 해보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 더 해보라고 해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일까? 나의 삶을 계속 살고 있나? 내가 이 이별에 종속되고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나? 나는 오늘 양말 2개를 다 신고 나왔는가? 양말이 짝은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당신의 삶을 현실로 자연스럽게 데려올 거래요. 지금 이 순간엔 그녀 없이 혹은 그 없이도 아주 여러분은 잘 살고 있죠. 예를 들면 밥을 잘 못 먹어요. 헤어지고 나서 식욕이 없을 뿐이지 숨은 계속 여러분 쉬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은 아프다고 느낄 뿐이지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믿음에 사로잡히면서 그가 나를 떠났을 때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 관계의 실패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게 돼요. 그죠? 심지어는 그녀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난 이런 걔 없이 못 살아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한대요. 나는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지금 양말 짝이 맞건 안 맞건 무슨 상관이야? 혹은 내가 숨을 쉬고 있든 안 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바이런 KT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상관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당신의 심장이 그 증거래요. 계속 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 존재가 어떤 이별이라는 거, 사랑이 끝났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톱은 자라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길어지고 있고요. 몸무게가 빠지거나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주름도 생기고 있겠죠. 혹은 주름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여튼 여러분 몸은 그대로 여러분 자체로 존재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만이 여러분과 이별을 구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라는 말은 마음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대요. 그 사람과 나는 영원히 함께 했어야 돼. 걔가
나를 어떻게 떠날 수 있어? 이런 거요. 그녀는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는 나에게 돌아와야 돼. 이런 것들은 영원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말들이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지금 내 슬픔을 멈추게 하는 거는 오직 그것뿐이야 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은 내 마음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아플 거라고 믿는 거래요. 그러나 한번 경험을 우리 돌아볼까요? 피말리는 이별을 겪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슬펐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고 꽤 오랜 시간 한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아팠던 대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아있지 나는 또 다른 사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이걸 알게 돼요. 마음은 언제나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고 되돌아보래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미래의 순간들을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면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렇게까지 슬플까요? 우리는 내일 내 상태가 어떨지 예상하지도 못한 채 한 달 후에도 난 슬퍼할 거야. 3달 후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을 못 만날 거야. 아, 이 사람과 헤어지면 정말 나의 영혼의 짝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미래를 정해놓고 지금 이 사람과의 이별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바이런 케이티 여사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저도 또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기다리다 보면 올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거나 그 사람이 전부이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각자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죠. 자, 당신은 지금부터 5년 뒤 어느 곳에서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으면서 나는 그녀의 사랑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는데 정말로 5년 후에 내가 그런 모습일지는 5년 후가 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5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 이별했는데 사랑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이별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가 전부라는 생각, 우리가 지금 헤어졌다는 생각, 이 이별이 정말 진짜 이별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5년 후에도 누워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지금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를 설정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오랫동안 힘들 것 같고 감히 우리는 자신하죠. 그 사람만큼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래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것도 그만큼 쉽대요. 짝이 맞는 양말을 오늘 신고 계신가요? 속옷을 제대로 입고 외출을 하셨나? 어제 이별했지만 속옷을 제대로 입고 외출을 하셨나요? 그럴 때 순식간에 할 수 있대요. 마술 같은 속임수를 알아차리라고 바이런 케이티 여사는 얘기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만 그 사람이 전부라고 되뇌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이 순간을 허구적인 미래를 위해서 갖다 바치고 슬퍼하고 있는지 떠올려래요. 미래의 어느 때에 내가 슬플 거라는 추측 때문에 미래의 어느 때까지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나만의 추측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보래요.
오늘 이별하셨다면 한 번, 오늘 누군가 때문에 정말 괴롭다면, 짝사랑이 힘드시다면, 혹은 이별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혹은 5년 후에도 그녀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은 진실인가? 나는 그 5년 뒤의 6개월 뒤의 나의 그 모습이 진실인지 확실히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는가? 그때도 내가 그녀를 원할 것인지 내가 지금 알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지? 그 생각이 만약에 없다면 그녀가 꼭 나에게 필요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아주 오랜 기간 평생 동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나는 누구일까? 다음에는 그 생각을 뒤바꿔보고 뒤바꾼 문장들이 왜 원래 말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한지 이유를 3가지 찾아보래요. 열려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만 선택할 자유가 빨리 온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별이라는 걸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상처로 많이 남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서도 나는 바깥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가든 집안에서 멍하게 앉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에도 제대로 된 속옷을 입고 있고 내 손톱은 계속 자라나고 뇌는 계속 활동 중이고 눈을 자연스럽게 깜빡이고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이별을 구한 사람은 나를 떠날 것이고 나를 돌아오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선언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요. 의리 없이 여러분을 떠난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다시 넣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처한 상황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마음대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게끔 만든 이별 속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아파해요. 그거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내 사랑이 너무 커라고 착각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흘려보내고 있나요? 저도 또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하지만 5년 후에도 여러분이 그분과 만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그분과 헤어져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나요? 혹은 5년 후에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나요? 지금 내려놓으면 5년 후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려놓지 않아도 여러분이 품고 있어도 5년 후에 잊혀질 사람은 잊혀지게 되고 여러분이 잊겠다고 마음먹고 완전히 잊고 살아도 5년 후에 만날 사람은 어쨌든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별을 고했다면 얼마 전에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5년 후에도 필요한 사람인가? 이 관계는 나를 발전시키는가? 그리고 이 생각을 하지 않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별하는 순간에도 우리라는 존재는 계속 단단해지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내 삶에 이 이별이 남기는 게 뭔지 한번 돌이켜보면 이별을 보는 시각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을 주고받은 사이가 다시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어떤 이별에서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완전히 마음을 지우게 됐는데 제가 이건 이별할 수 없어. 아직까지 이별할 때가 아니야 라고 혼자 계속 생각했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정말 나는 못 살까?
그 사람이 나에게 없어진다면, 이 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금 이런 식의 엉망이 된 관계가 유지된다면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미 나에게 이별을 말한 사람, 혹은 이별할 것만 같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길어야 3달? 더 길면 많이 가봐야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6개월, 5년 후에도 그 사람을 지금처럼 사랑하면서 슬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그 눈물의 양이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거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별을 고한 상대를 여러분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걔랑은 열심히 사귀어도 그 끝이 이별이구나. 너는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혹은 너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렇게 이별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나에게 증명해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거나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별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살짝 멀리 하시는 방향을 선택해 보세요. 이별이라는 게 말이죠. 누가 먼저 말을 했고, 누가 그 얘기를 들었고, 찾고 차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게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든,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든, 그때 내가 그 이별에서 얼마나 비참했든,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판단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랑이 가르쳐준, 실패한 사랑이 가르쳐준 교훈을 가지고 멋진 새로운 사랑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별에 대해서, 이별의 순간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눠봤어요. 앞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해피어 카페에 오셔서, 골든 해피어 카페에 오셔가지고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적당한 이야기를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드릴게요. 평온한 밤 되시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좋은 사랑이 여러분 앞에 와 있을 거니까요. 안녕.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내일은 좀 더 행복해져요.